2024년 손해보험 연수교재, 이번 시간에는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험범죄 개요에서 보험범죄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범죄와 보험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보험범죄는요, 좀 더 넓은 범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 원리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대가 없이 받는 경우나, 또는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높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험범죄라고 보고 있고요. 자, 보험사기는요, 위로 올라와 보시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보험사기 행위를 법적으로 어떤 정의를 하고 처벌 규정들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험사기가요, 사기죄로 처벌받았어요. 따로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기가 심각해지면서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2016년 9월 30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볼게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보험사고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빨갛게 해놓은 이유는 다음 중 보험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보험사기의 개념을 요거를 딱 넣어놔요. 요것만 받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사기에 있어서 보험사기의 종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험사기의 종류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성사기는요, 조금 더 이제 교재에서는 이거를 소프트라고 표현하고 경을 하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경성사기가 더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성사기는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저희가 이제 연성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성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회사기라고 해요. 자, 근데 경성사기는요, 고의로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연성상의 과잉 청구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고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연성사기라 그런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과잉 청구하는 걸 경성사기라 그러면 틀려. 자, 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거를 경성사기라고 하고 다른 말로 기회사기라고 한다? 그럼 이것도 틀립니다. 앞에는 맞았는데요. 경성사기를 기회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성사기를 기회사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틀린 말로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서요, 보험사기에 대한 미수범은요, 처벌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여러분 미수범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미수범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말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보험사기의 정의 및 처벌 규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법이 따로 없어서 사기죄 처벌받았는데 2016년 9월 30일 이후에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서는요, 자, 처벌 규정 중요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을 3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10년을 5년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미수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예, 처벌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그리고 보험사기에 대해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이면,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그래서 5억에서 50억 사이는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고요. 50억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나오고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처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벌 규정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범죄의 특성 및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험범죄의 특성은요,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입증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일어나요.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단순화되고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조직화되고 있다 그래야 되는데 혼자서 사고를 일으킨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어떤 심각해지고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야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인 피해는요, 모범범죄가 늘어나요. 그래서 10대나 이런 어린 연령의 분들까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슬픈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는 건 보험사기가 일어나면 보험회사는 수지 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수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차이가 나면 보험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 올라요. 그러면 사고를 내지 않은 일반 보험 계약자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율 증가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 인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자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 사기의 주요 유형 및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교통사고를 이용한 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범죄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고고요. 복합적인 범죄 유형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외제차로 고의사고나 허위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병의원 관련된 부분들의 사고, 그리고 정비업체에서 과다수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강력범죄와 연결된 사고, 그 다음에 기타, 홀인원이나 치아보험 등 이렇게 어떤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런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 범죄. 앞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범죄 근절을 위해서 법령 등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들을 만들었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앞서 보았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강력 범죄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2016년 9월 30일에 시행됐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앞서서 나왔죠. 10년 이하 지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미수범도 처벌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보험 사기 이득액이 고액이면은 가중 처벌돼요. 얼마 이상일 때? 5억 원 이상일 때.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점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제 보험 회사는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협조를 요청하고 보험 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또 과하면 안 되겠죠. 선량한 고객한테 뭐 사기로 이렇게 뭐 부담을 주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회사가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했을 때는요, 보험회사에게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사기를 저지르는 분들을 처벌하는 규정도 있지만, 보험회사가 그걸 어떤 과하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교통범죄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그 근절을 하기 위한 부분을 마련해 두었는데, 이건 뭐냐면 외출 외박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환자가 장기 입원한다 해서 환자한테 어떤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제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외출 외박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료기관에 자동차 보험 입원 환자 관리 의무를 부과를 한 게 바로 나이롱 환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사항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보험회사는요, 외출 외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자,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경우에 외출 외박을 할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나가시면 안 되고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지만, 보험회사 허락을 받고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허락만 받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회사의 외출 외박 기록 열람권을 거부했다, 못 열람하게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검사 권한이 부여된 뭐 공무원의 어떤 검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했을 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외출 외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3년, 요 부분이 포인트, 숫자로는 포인트였고, 환자는 이제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도 외출을 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외출 외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는 외출할 때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고 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장에는요, 이름과 언제 나갔고 언제 들어왔는지만 적고요. 환자의 병명 같은 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정비업체, 이제 자동차 어떤 정비와 관련된 사고가 앞서 많다고 했죠. 그래서 정비업체의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정비 동의 없이 정비하는 임의 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기 전에도 사전 내역서를, 견적서를 교부해야 되고, 정비 후에도 내역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달라고
주지 마세요. 그렇다 그래서 안 주면 안 돼요.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 주면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정비업체는 정비하기 전에 정비 의뢰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전 견적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주지 말라고 해도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손해보험 업계 예방활동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손해보험 업계가 이제 자동차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 관련된 캠페인도 하고, 뭐 연계해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다 요거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보시면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보험회사가.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회사는 법령 개정 뭐 제도 개선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통사고 예방을 해서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은 여러분들 요거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음주운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주운전에 관련된 위험운전 치사장치가 나와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했을 때와 상해를 일으켜 했을 때 치상일 때 이제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했을 때는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상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1년 이상 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과태료나 처벌 규정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의 기본적인 또 처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첫 번 위반했을 때 0.2 이상이다. 만취죠. 그렇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0.08에서 0.2까지 사이는요, 여기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최대 금액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0.03, 0.08 미만이면은 이렇게 징역이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부분, 이 별표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2 이상이면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면허 취소되고요. 이렇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0.2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서 보시면 0.2는 2년 이상 5년인데 여기는 1년 이상 5년이고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인데 여기 밑에는 500만 원 이상.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가 최고 금액은 똑같지만 최저 금액이 조금 더 낮다라는 거 같이 포인트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 관련 면허 행정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이면요, 우리가 벌점 100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면허 정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08 이상 또는 음주청 불응하게 되면 무조건 면허 취소이고요. 1년간 취득 불가능합니다. 2회 이상이면 2년간 취득 불가이고요. 자, 2회 이상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그러면 3년간 취득 불가입니다. 도주하게 되면 5년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음주 측정을 불응하게 되면 뭐 1년간 취득이 불가인데 2년간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고, 음주 측정을 불응하게 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그러면 틀려. 면허가 취소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속대 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벌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 벌점 기준이 있고 면허가 정지되는 벌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허 정지가 되면 몇 점 받으면 면허 정지냐? 40점 이상. 벌점이 누적 40점이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면허 정지가 되는 벌점 누적 점수의 기준은 몇 점이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40점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 음주운전으로 0.03에서 0.08 미만으로 단순 음주가 걸렸을 때 벌점 100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점 100점이니까 40점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허 정지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려면 이렇게 점수가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40점이 초과되면 면허 정지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5년 이상의 금고 2천만 원의 벌금을 취하고 있지만 이제 특례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 특례가 뭐냐면은 둘이 합의를 보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있다라 그러면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특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의 명시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랑 합의를 보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특례 조항이 이제 우리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례를 예외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례가 예외된다는 건 형사처벌 된다는 거고요.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도주하거나 뺑소니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뭐 12대 중과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특례에서 예외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도주사고, 사망사고, 그 다음에 중상해 이거는 자동차보험에서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2대 중과실 이런 사고들은 그러니까 일정 사고 어떤 아주 중대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포커스 해주시면 되고 자동차보험 쪽에서 또 이 부분은 또 자세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12대 중과실에서요 제한속도 20km 초과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속도가 60km가 있다. 그런 도로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80km 이상으로 달렸다. 그랬을 때 이제 중과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뭐 10km를 초과했다. 그런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km 초과를 바꿔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포커스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여기서는 문제가 더 잘 나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보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 쭉 살펴보면 우선은 이제 안전띠 착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매야 되나요? 안 매야 되나요? 그죠?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입니다. 근데 뒷좌석은 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훈시 규정이었던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이 처벌 규정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니까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전거 음주운전은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경사로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 의무 도입되었다라는 내용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나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갱신 주기,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7년이 되었다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 뭐 숫자를 바꿔서 나오고요. 아니면은요 이 75세를 70세로 바꿔 나와요. 70세 고령자의 면허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 다 맞는 거 아니야? 근데 70세가 아니고 75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주 야간에 뭐, 노면 표시 이 부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나 이런 부분 있죠. 그거 지켜야 되는 부분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는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는 누가 우선일까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요. 중앙선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우선일까요? 차가 우선일까요? 예,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차량이 우선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보행자가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이 나옵니다. 회전교차로 요즘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시험 문제에서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서행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되는 부분 여러분들 그래서 일시정지하고 가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의 개념이 신설되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이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치상이죠. 상해를 이르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주운전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요. 음주운전도 이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상해를 이르게 했을 때 이렇게 처벌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렇게 사람을 사망하게 했거나 다치게 했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처벌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시험 문제는 여기가 더 잘 나옵니다. 음주운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여기가 시험 문제에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피해 예방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 범죄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